단식하는 시간만 지킨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간헐적 단식을 무턱대고 시작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라는 이 좋은 방법이 내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려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의 신 구독자 여러분. 저는 강북 삼성병원 건강의학센터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용우입니다. 우리가 단식이라고 하면 에너지를 내는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단식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단식을 하고 있죠. 저녁 식사 후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는 음식을 먹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짧은 단식인데 아침 식사를 브렉퍼스트라고 하는 게 브레이크가 깨는 거고 패스트, 단식을 깨는 게 이제 브렉퍼스트거든요. 그래서 12시간의 짧은 단식은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겁니다. 근데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그 12시간의 짧은 단식보다 조금 더 길게 단식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식을 내 몸이 더 건강해지는 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단식을 일종의 건강관리법 또는 치료의 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의 본능적인 적응 반응으로 인해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게 되는데 잘 챙겨 먹다가 매 끼니끼니 잘 챙겨 먹다가 간간히 굶으면 우리 몸이 속아요.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효과인데 그렇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에서 중요한 것이 먹어야 되는 시간에 잘 챙겨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원하는 체중과 체지방 감량을 빨리 얻을 수 있겠죠. 여기에 규칙적인 운동이 곁들여진다면 그 효과는 훨씬 극대화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속적인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근육 손실을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운동을 해도 총 섭취량이 줄어들고 단백질 섭취량이 줄어들게 되면 근육은 무조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단백질도 잘 챙겨 먹고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다가 간간히 굶으면 근육 손실이 최소화될 뿐 아니라 여기에 근력 운동까지 곁들여지면 오히려 근육이 늘어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헐적 단식이 주는 가장 큰 긍정적인 효과가 바로 자가 포식인데요. 우리 몸은 에너지를 내는 음식이 아예 들어오지 않게 되면 자가 포식이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늙고 병든 세포의 자양분을 끄집어내서 새로운 젊은 세포를 만드는 데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늙고 병든 세포는 사멸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미토콘드리아를 포함한 우리 몸의 세포의 기능이 훨씬 젊어지겠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간간히 해서 자가 포식 반응을 유도한다면 더 건강한 몸을 만드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간헐적 단식이 소개된 지도 이제 10여 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간헐적 단식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실천을 해보신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게 16대 8과 5대2 단식인데 16대 8은 16시간 동안의 단식을 하고 나머지 8시간 동안 음식을 먹는 게 16대 8입니다. 5대2라는 것은 일주일 7일 중에 5일은 식사를 잘 하고 나머지 이틀을 하루에 한 끼나 500칼로리 미만으로 섭취하면서 짧은 단식의 효과를 누리는 겁니다.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침 식사를 건너뛰면 자연스럽게 16대 8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6대 8의 단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간헐적 단식은 단순히 단식하는 시간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해야 되는 시간 동안에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면서 잘 챙겨 먹는 기간 또는 시간이 있어야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단순히 단식하는 시간만 지킨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16대 8을 하더라도 8시간 동안에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 단백질을 포함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으면 16대 8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개인의 경우 영양학적인 지식이 풍부하지 않는 한 16대 8은 자칫 영양소의 결핍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16대 8보다는 개인적으로 14대 10을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시간 공복보다는 14시간 공복이 조금 더 효과가 있겠죠. 14시간 공복을 잘 유지하면서 나머지 10시간 동안 하루 3끼 또는 4끼를 잘 챙겨 먹는다면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이렇게 14시간 공복을 매일매일 유지하다가 일주일에 하루 정도를 24시간 단식을 한다면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별다른 부작용 없이 크게 누리실 수 있습니다. 14시간의 공복만 잘 지킬 수 있다면 나머지 10시간 동안에는 언제 음식을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4시간 전에 마지막 식사를 끝내야 잠자리에 들 때 혈당과 인슐린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어서 자고 있는 동안 내 몸이 지방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4시간 전에만 마지막 식사를 끝낸다면 식사 시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7시에 식사를 끝냈으면 11시에 잠자리에 들고 4시간 전에 식사를 끝낸 게 되는 거고, 다음날 아침 9시에 식사를 하면 되는 거니까 14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근데 많이 먹게 되면 살이 찌지 않을까요? 평소에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어야 되는 음식들을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신선한 채소, 통곡물이라든지 좋은 탄수화물, 양질의 단백질, 그리고 좋은 지방, 이런 것들을 챙겨 먹어야 건강해지는데, 매 끼니 이런 음식들을 잘 챙겨 먹으면 자칫 건강한 뚱뚱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잘 챙겨 먹다가 간간히 단식을 해줌으로써 내가 원하는 체중과 체지방 감량도 이루어내면서 몸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물론 내가 건강한 몸이면, 이미 건강한 몸으로 왔으면 밀가루 음식 먹고 간간히 정제 가공 음식을 먹더라도 간헐적 단식만 잘 지키면 건강 체중을 유지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건강한 몸으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러한 몸 상태라면 가급적이면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는 것이 훨씬 빨리 건강한 몸으로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내가 얼만큼 먹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내 몸에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한 음식을 배불리 먹게 되면 내 몸은 더 건강해지지 망가지지 않습니다. 건강해진다는 것의 의미는 내 몸의 조절 시스템이 더 빠릿빠릿해져서 공복감과 포만감을 훨씬 더 정확하게 내 몸에서 보여준다는 거죠. 에너지가 필요할 때 배고픈 신호를 보내고, 에너지가 충분할 때 포만감 신호를 보내서 수저를 내려놓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몸이 망가져 있을수록 많이 먹게 돼요. 내 몸에선 이미 에너지가 충분히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더 찾게 됩니다. 포만감 신호가 둔감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만큼 먹어야 되느냐를 칼로리를 계산해서 먹으라 그러면 이미 망가진 몸은 더 원하는데 적게 먹고 끝나게 되니까 몸이 만족을 못하고 결국은 과식 폭식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잘 챙겨 먹는다는 것은 내 몸이 포만감을 느끼게 배불리 먹는데 좋은 음식으로 먹어야 몸이 건강해지면서 예전보다 적게 먹어도 똑같은 포만감을 느끼는 몸이 되겠죠. 그런 몸이 건강한 몸이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건강한 음식은 폭식으로 안 갑니다. 브로콜리 폭식할 수 있나요? 피자 한 판, 라면 2개 가볍게 먹지만 건강한 음식은 폭식이 안 됩니다. 포만감을 느끼면 수저를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냥 14시간 공복은 매일 지키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 24시간 간헐적 단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단식에다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잘 챙겨 먹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간헐적 단식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단식의 원칙이 에너지를 내는 음식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약에 당분이나 칼로리가 있는 그런 성분이 없다면 약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뇨병이 있어서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약효가 작용하는데 음식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자칫 저혈당에 빠질 우려가 있어서 당뇨가 있는 분이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면 간헐적 단식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처방하신 의사와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영양제를 먹는 게 좋으냐, 먹지 않는 게 좋으냐는 그거는 본인의 그냥 결정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영양제의 경우도 약과 마찬가지로 열량을 내는 영양소가 없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어쨌든 단식이라는 것이 물 이외에는 어떠한 음식도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양제라는 게 약과 달리 반드시 복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단식할 때에는 굳이 영양제를 따로 드실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까지 다이어트를 지도해 본 경험상 특히 탄수화물 중독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예 먹지 말라고 해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지, 달달한 음식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어도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한 번 입에 댔다가 정신줄 놓고 왕창 먹어버리고 후회하고, 그리고 한 번 입에 댔기 때문에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다이어트에 실패했던 경험들을 제가 많이 보았거든요. 박용호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기본이 4주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이러한 금기 음식을 철저하게 끊어서 내 몸을 최대한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 놓고 유지기에 들었을 때 치팅을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커피도 사실은 칼로리가 미미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내는 영양소는 아닌데, 물만 먹으라고 했을 경우에 특히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조금 저의 주관도 들어가 있는 거지만 블랙커피 한 잔을 숙면에 방해가 되지 않게 오전 중에 섭취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페인에 대한 민감성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고 사실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의 퍼포먼스가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운동의 효과가 더 좋아질 수는 있지만 카페인에 민감해서 커피 한 잔만 마셔도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다이어트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내 몸을 건강한 몸으로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커피는 사실은 숙면에 방해가 된다면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숙면은 간헐적 단식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통해서 망가진 것을 수리하고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하는 시간이 있어야 그 다음날 또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마치 1년 내내 일만 하고 휴가를 가지 못하면 탈진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스트레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살이 찝니다. 네, 탄수화물 중독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쌓이지 않게끔 바로바로 푸는 것도 중요하고, 또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숙면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잠자리에 드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고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면 빨리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간헐적 단식에서 가장 궁합이 잘 맞는 것이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간헐적 단식과 운동은 공통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도 자가포식을 유도할 수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루 3끼를 먹다가 굶는 것도 우리 몸에서는 약간의 스트레스죠. 그리고 우리가 일상 활동을 걷기나 이렇게 편안한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뛰거나 계단을 빠르게 오르는 거나 하는 것도 약간의 스트레스죠. 양극단에서 둘은 공통점이 많아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과 운동을 함께 병행하게 되면 건강한 몸으로 가는 길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 숨이 찬 자극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단이 없는 곳은 없으니까 계단 오르기를 좀 빠르게 해서 숨을 헐떡이는 자극을 주게 되면 운동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하면 살이 안 찐대라는 생각으로 나는 밀가루 음식도 끊기 싫고 과일도 좋아하고 몸에 나쁜 음식 계속 끊지 않고 먹고 싶을 때 단식하는 시간만 잘 지키면 살은 안 빠지더라도 찌지는 않는데, 이런 생각으로 간헐적 단식을 하는 분이 주위에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데 살이 안 찔 수 있을지는 모르나
건강을 유지하거나 더 건강해지지는 않습니다. 단식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잘 챙겨 먹어야 되는 그 시간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충분히 챙겨 먹는 것이 내 몸을 더 건강한 몸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죠. 사실 안 해본 것을 내가 새롭게 한다 그러면 그게 익숙할 때까지는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 힘듦을 이겨내야 그게 익숙한 습관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사실 뭐 한 끼는 굶어봤지만 뭐 그 이상 굶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힘들지만 내가 더 건강한 몸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라면 한번 그 힘듦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져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